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제 탄핵이 됐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1차전에서 1대 0으로 지금 지고 있는 거죠. 헌재에서 이기면 2대 1로 역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뉴스가 또 터졌습니다. 한동훈이 대표직에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뉴스가 떴는데요. 장동혁, 진종호, 김민전, 인유한 4명이 이제 사퇴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원내대표는 이번에 이제 막 됐으니까 사퇴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김재원 의원이 이제 모든 걸 쥐고 있겠네요. 김재원이 이제 사퇴하게 되면은, 비대위 체제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최고위 자체가 붕괴됩니다. 과거 이준석을 내쫓을 때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요. 한동훈도 이렇게 되면 날아가는 거죠. 장동혁과 진종호가 이렇게 빨리 사의를 밝히는 것은 이 사람들도요, 이번에 이 탄핵 표결하면서 정말 못할 짓을 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만한 대선 주자감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본 겁니다. 곁에서 이 사람을 알려고 하면 같이 있어 봐야 돼요. 그냥 겉모습만 봐서는 모릅니다.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잘 모르는 거고요. 사실상 한동훈 체제는 붕괴됐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흥미로워집니다. 한동훈도 분명히 이제 법적으로 저항을 할 겁니다. 과거 이준석이도 나갈 때 여러 번 가처분 신청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도 고소 고발 잘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이용해서 또 이 법꾸라지 아닙니까? 법에 이제 밝은 만큼 법적 투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자, 어차피 그거 아니고도요, 한동훈은 어차피 당원들에 의해서 그 탄핵을 받을 가능성도 컸습니다. 탄핵 맞으면 그냥 완전히 그거는 영구 제명이나 다름없죠. 자, 어차피 국민의힘과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옷도 다르고 질 자체가 다릅니다. 속성이 달라요. 너무도 이질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너무도 개판으로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대표 되고 나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살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지원 사격을 한 적이 없었고, 계속해서 완전 적처럼이 아니고 진짜 적이죠. 적으로서 행동했다, 대했다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이재명에게는 너무도 우호적으로 이재명의 입지를 굉장히 살려준 셈이죠. 그 덕분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 수혜자로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그것도 상당히 있지만 한동훈의 존재감, 한동훈의 역할 때문에 이재명이 또 저렇게 살아난 겁니다. 그것이 또 재판에도 영향을 주고 말이죠. 이재명을 잡는 데는 한동훈이 킬러인 줄 알았는데 한동훈이 이재명을 진짜 요리할 줄 알았잖아요. 전부 다. 당대표 뽑을 때는. 근데 뽑아놓고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오히려 이재명 도우미가 되고 있고, 이재명하고 둘이 만나서 서로 눈웃음 치면서 이렇게 마주보는 사진들, 이런 거 보면서 소위 이제 우파들, 보수 지지자들 진짜 머리 그냥 뚜껑 열렸다라는 사람들 많았어요. 자, 어쨌거나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완벽하게 이것은요, 예상한 어떤 시나리오입니다. 탄핵을 언제 당해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어떨 겁니까? 또 그 다음은 또 어떨 거예요? 민주당 하는 거 봐서는 계속해서 탄핵을 때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걸 그냥 빨리 공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성동 의원과 일종의 약속 대련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성동이 배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리고 권성동은 또 윤 대통령과 사적으로 친구 사이 아닙니까? 아닐 것으로 보고요. 오히려 대통령은 다음 수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헌재에서 충분히 뒤집을 자신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히든 카드가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라고 하는 막강한 카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금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벌벌 떨고 있을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헌재에서 만일에 살아나면 큰일 난다. 살아나도 큰일 나지만 헌재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경천 동지할 일이 생기겠죠. 대통령이 자신감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웬만해서 이렇게 못하거든요. 대통령이 헌재 출석에 직접 변론을 검토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따져보겠다는 의지 시사. 여기서 말하는 법리는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자체가 헌법 위반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대통령이 직접 이런 식으로 뭔가 소위 이제 메가톤급 어떤 자료를 공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을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모설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이제 보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내용을 조금이라도 좀 들여다봤거나 그 내용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이거야말로 그냥 신의 한 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아무튼 국민의힘에 엄청난 회오리가 지금 불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뉴스입니다. 장동혁, 진종호, 김민전, 인효한 4명이 사의를 표한다. 물론 이렇게 되면요. 한동훈은 아마 이거 반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한동훈 말을 들을 것 같지 않고 추가적으로 또 한두 명 더 이렇게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제 김재원에게 모든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겠네요. 이렇게 되면요. 최고위는 자동적으로 붕괴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한동훈을 대리할 비대위원장으로 누굴 띄우느냐 이건데요. 여러분 누굴 추천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어차피 부정선거 카드를 뺐기 때문에 황교안을 추천합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는요. 김문수가 있지만 김문수 이분은 대선 주자로서 조금 아껴놓고요. 비대위원장으로는 황교안이 맞을 것 같아요. 그걸 해야지만이 부정선거 이슈를 이게 완전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시너지도 맞을 것 같아요. 중량감도 있고 그동안 부정선거 운동을 하면서 많은 자료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공식적으로 이슈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황교안이 만일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부정선거 이슈를 공식적으로 거론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언론이 그걸 묵살할 수 있습니까? 그걸 보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황교안이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탄핵 재판 때 굉장히 유리한 국민에 쓰게 됩니다.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어차피 지금은요, 부정선거 이거 아니고는 분위기 바꿀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아무리 광장에서 모여서 와와 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유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주요한 언론에서 미디어들이 그거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걸 하자면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정선거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거나 당대표를 하고 있거나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같은 자리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서 부정선거를 언급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쉬쉬하고 감추고 숨기고 뭐 이렇게 하던 언론도 할 수 없이 그걸 보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180도 뒤집어진다. 기가 막힌 공조가 쌍끌이가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통령 나름으로도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당이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쪽으로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이거는 지각 변동을 수반하는 거대한 현재 국민의힘 혹은 우파 보수 애국 자유 이쪽 진영에서 내세울 수 있는 최강의 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한동훈은 지금 완전 코너에 몰렸네요. 대통령 탄핵해놓고 됐다. 내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아차 순간에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정치 간단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한동훈은 제가 볼 때 정치적 머리가 아주 얕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정치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계속 하다가는 감옥 가요. 저러다가. 일찌감치 접고 편안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대학 교수 같은 거 하고 싶다 그랬죠. 그런 거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리 PD 김주리였습니다.